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과 삼부토건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로 크게 엮어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졸지의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그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꿔내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더욱 강화되며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일 시장에서도 0.15%로 소폭 조정받으며 68,40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전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다는 점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됐던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도 함께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포스코퓨처엠이 3.09%로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며 33만 3,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17% 오른 37만 7천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셀업체들이 일제히 급등을 한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 LG화학도 2.71% 오른 71만 9천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전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며 셀업체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며 무려 13%가량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차 전지가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공급 과잉 우려감과 고평가 논란 속에 주춤을 했던 2차 전지 속에서 SK증권은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525기가와트시였는데 2030년까지는 2999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점을 치면서 이렇게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공급자 우위 업황을 고려할 경우에는 우호적인 수익성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 과잉 논란을 조금은 잠재워주는 분석이 나왔다는 영향까지 풀이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부토건 29.95%로 전일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삼부토건이 전일 시장에서도 29.95% 오른 1,944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서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의 재건 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삼부토건이 그 전 거래일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에코프로, LNF, DYD, 휴마시스와 강원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을 향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을 전일 시장 특징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에코프로, LNF, 강원에너지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DYD와 휴마시스까지도 이름을 올리며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에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었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0.53%가량 오르는 모습으로 57만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8월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을 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현 시점에서 8월 정기 변경 편입 후보 종목은 에코프로와 금양이라며 에코프로의 편입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DYD가 29.95%로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휴마시스도 20.16%, 강원에너지도 18%가량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서 이슈 브리핑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 DYD부터 살펴보시죠. DYD가 29.95% 오른 1,918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앞서서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삼부토건을 짚어드렸습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까지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918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집중되며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DYD는 3일 연속으로 급등한 가운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가 20.16% 급등하며 3,04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내 마약 검사 추진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군이 국내 마약 검제 근절을 위해서 이병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신체 검사 대상자 전반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6,530원에서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주가가 탄력을 잃으면서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나갔던 종목인데요. 그간 약세 흐름을 나타내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지만 전일 시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호재 소식에 따라서 이 휴마시스의 주가가 오랜만에 20%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튬 사업으로 부각을 받으며 전일 시장에서 17.99% 오른 25,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엑슨모빌이 리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호재 소식으로 작용이 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에 따라 강원에너지도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며 25,2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채굴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엑슨모빌은 리튬 채굴을 위해 미국 남부에 있는 12만 에이커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탐사업체인 갈바닉 에너지로부터 사들였고 매입 가격은 하나로 약 1,32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강원에너지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또 특징주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해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시장 국내 증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동진세미캠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더 나아가서는 LCD나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일봉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역시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시장 대비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좀 높게 나와주면서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감산에 대한
이 효과 부분이 1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 1분기 때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 또 역시 중국 쪽에서의 이 LCD 업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진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 쪽에서의 제품에 대한 비중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이 LCD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비중보다도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좀 부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도 동진세미캠의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믹스 효과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 동진세미캠의 이 재무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시장에서 기대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동진세미캠의 EUV 이런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양산에 대한 사용이 본격화됐을 때 이 동진세미캠의 매출에 대한 매출도 그렇지만 마진 부분의 상승세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어떤 경쟁사들과 대비해서도 이 동진세미캠의 이 소재 쪽에서의 평가는 더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또 이제 멀리 봐서는 이 어떤 감산 효과에 의한 이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마진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은 올해 어떤 주가의 키포인트는 이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시기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난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미래산업, 소룩스, STX엔진,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본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와 리비안의 급등에 힘을 입어 2차 전지주들이 본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에코프로비엠뿐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점이 어떤 소식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있었는지는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동부건설부터 살펴보시죠. 동부건설은 장 마감 이후에 약 4,858억 원 규모의 엘살바도르 교량 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9% 상승하면서 7,8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동부건설뿐 아니라 동부건설 우선주도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미래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바이오가 245억 원의 미래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두 기업이 지금 미래산업 그리고 넥스틴바이오가 시간외에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미래산업은 7.87%, 그리고 넥스틴바이오는 3.07% 상승해줬습니다. 네, 넥스틴바이오는 광림이 보유했던 미래산업의 주식 48만 주를 양수함을 통해서 미래산업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소룩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룩스를 인수한 아리바이오가 삼진제약과 경구용 치매치료제 임상 3상 미팅을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그 소식에도 본장에서는 8%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외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룩스는 6.11% 오르면서 2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TX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수출 사업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렸는데요. 계약 금액은 약 5,440억 규모라고 하고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4%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STX 5.93% 상승해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일장 종가를 2.96% 상승하면서
상승하면서 89만 6,622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4.52% 추가로 상승하면서 25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뿐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해줬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지역 내에서 양극 활물질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출자의 목적으로 에코캠 캐나다 주식 1억 6천만 주를 1,562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투심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취득 예정일은 8월 31일, 그리고 취득 후의 지분율은 100%가 된다는 점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시죠. 네, 시간의 하락률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은 미래반도체, 마이크로투나노, 꿈비, T로보틱스, SDN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하락률에 3% 이상의 하락을 기록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미래반도체와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40% 빠졌고요. T로보틱스는 1.6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꿈비는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심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꿈비는 어제 시간외에서 1.84%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장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2,616주의 추가 상장 공시에 시간외에서 1.84% 하락하면서 19,160원에 거래를 형성했습니다. 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우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미래산업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된 상황에 이제 주가에 대한 시간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역시 오늘 오늘 시초가에도 상승을 당연히 하면서 출발을 하겠죠. 근데 우선은 이제 그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EV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그 인수 부분은 이 넥선 바이오의 어떤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 진출을 계속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분명히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의한 미래산업, 또 EV 첨단 소재, 넥선 바이오 사이언스와 함께 어떤 시장에서 좀 안전한 좀 기반을 좀 마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테스터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칩 마운터까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테스터 핸들러 같은 경우에도 이 웨이퍼 쪽에서도 이 가공 공정을 마친 후에 검사 장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도 필수적인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반도체 쪽이 AI 또 그리고 빅데이터 쪽 같은 이 사업 쪽에 전방에 대한 유통 경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터 핸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더욱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칩 마운터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성장과 함께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OLED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칩 마운터에 대한 수요 부분도 꾸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미래산업에 대한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이 최대 주주에 바뀐 상황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미래산업이 그전에 좀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부딪혔던 상황은 좀 있었는데, 이런 주주가 바뀌면서 어떤 자금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미래산업 오늘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지금 미래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누리호도 성공적으로 발사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주가의 흐름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드린 특징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면밀하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